자, 후반 모의고사 41번부터 5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1번 문제입니다. 자연수의 n에 대하여 두 집합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지금 AN과 BN의 연산이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정의에 의해서 어느 부분을 나타내는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면은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부분이므로 두 곳이 남겠죠. 이 두 곳에 대해서 최소값 fn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 텐데요. AN과 BN 중에서 만약에 그림이 이게 AN의 범위, 이게 BN의 범위로 그려진다면 아마 여기에서 말한 곳은 교집합을 제외한 부분이므로 AN의 최소값이 FN이 될 테고, 그림 자체가 이번에는요, 이곳이 BN, 이곳이 AN이라면 이 부분 중 여기를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과 요것 중 어느 게 더 작은지를 구하시게 된다면 FN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게 크다라는 가정으로 모순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n제곱 플러스 2에서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를 빼면 양수다 라는 가정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게 맞다면 이 값이 더 크므로 이게 fn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n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라는 2차식, n제곱 마이너스 3n 이라는 2차식이 나오므로 아하, 우리는 이게 더 큰 값이 나오는 범위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n의 범위는 0보다 작고 3보다 클 때, 즉 이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값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면은요, fn의 값이 n의 값이 4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즉 4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 값이 무조건 큰 범위이므로 우리는 fn이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F4, F5, F9의 값을 좀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인수분해가 되죠? 1로 정리하여 F4는 4 플러스 1분의 5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6 곱하기 7분의 1 더하기 7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점점점점 10 곱하기 11분의 1까지의 계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분수로 나타낸 꼴이네요. 부분 분수를 이용하여 식을 정리해주면 5분의 1 빼기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빼기 7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빼기 8분의 1 점점점점 10분의 1 빼기 11분의 1이므로 가운데가 모두 소거되어 5분의 1에서 11분의 1을 제외한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통분하면 55분의 11 마이너스 5이므로 55분의 6값이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K값을 구했는데 문제에서는 110K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2가 됩니다. 자, 다음 42번 문제입니다. 자, 42번 문제는요, 기억, 니은, 디귿의 참, 거짓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먼저 기억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실수 A, B에 대해서요, 지금 이 값과 이 값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절대값을 바로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의 제곱값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한번 제곱값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의 차이로 지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곱셈 공식에 의해서 전개를 해주면 이 값이 되므로 이렇게 정리되는데 이 값은 언제나 어떻게 나오나요? 이게
이것보다는 항상 큰 수로 나오겠죠. 왜냐하면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요. 따라서 모두 0보다 크다라는 값이 나와서 기억이 맞습니다. 자, 니은번도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제곱값과 제곱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식을 정리해주면 자, 이런 값이 나오고요. 2와 루트 b, 2와 루트 b로 인수분해해주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데요. 니은번에서 a와 b의 크기가 비교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더 커서 플러스, 즉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참이 됩니다. 자, 디귿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번에서는요, A, B, C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술기하를 이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하나로 정리되어 있는 분수식을 따로따로 찢어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로 정리되므로 같은 식이 있나요? 없나요? 같은 식은 없고요. A, B, B, A 역수로 된 식 두 개를 묶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각각 산술기하가 적용되므로 2보다 크거나 같겠죠? 2보다 크거나 같겠죠. 2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전체 수는 6보다 크거나 같다. 디귿도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두 실수 xy에 대하여 복소수 x 플러스 yi를 좌표 평면 위의 점 x, y에 대응시킨다고 했네요. 즉, 3 플러스 2i는요, 점 3, 2에 대응을 시키고요. 마이너스 3i는 0, 마이너스 3에 대응을 시킨다는 말이네요. 즉, x좌표는 실수부가 들어가고 y좌표에는 허수부의 값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점을 정의해 두었을 때 자연수 n에 대하여 복소수 이것을 대응시킨 점을 Pn이라고 할 때 네 점에 관하여 이루어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이네요. 그럼 정의에 의해서 P1, P2, P3, P4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P1이라는 거는 n에 2를 대입해 준 값입니다. 그리고 전개를 해주면은요, 마이너스 4 플러스 3i가 되므로 마이너스 4,3이 P1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P2라는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2는 3 플러스 4i 곱하기 i의 n자리에 2가 들어간 값이 되겠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므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i가 되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로 P2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P3 좌표는요, 3 플러스 4i에 n에 3을 대입한 값이고요. 이 값은 마이너스 i와 동일하므로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4i의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므로 4 마이너스 3i가 돼서 4, 마이너스 3으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P4라는 값은요, 4제곱인데 1이 되므로 3,4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점을 좌표 표면상에 찍어주면 마이너스 4,3 P1의 점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P2점이 나오고요. 4, 마이너스 3 그리고 3, 4라는 점이 나오는데요. 무언가 대칭이 된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길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직각은 아닐까라는, 또는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지는 않을까. 만약 이 모든 게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찢어내셔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왜냐하면은요,
이거 두 개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네요. 이 둘도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아하, 그럼 여기가 수직이 되겠네요. 거리가 같으면서 수직인 정사각형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루트 빼고 제곱 49 더하기 빼고 제곱 1 루트 50.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0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제곱이므로 50으로 답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AB의 선분의 길이가 8이고요. AC의 선분의 길이가 6인 삼각형 ABC가 있다. 선분 BC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AD가 5인 것을 이용하여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아하,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나왔을 때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게 직각 모양인데요. 지금 여기는 그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선분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문자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여기 길이를 A로 잡을게요. 그리고 여기 길이를 B로 잡을게요. 여기 길이를 C로 잡으면 직각삼각형 세 가지가 보이네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요. 아하,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는 이변의 길이가 있네요. 자, 이변의 길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변의 길이는요. C라면 여기 전체가 3C. 그럼 3C에서 B를 제외한 3C-B라고 표현 가능합니다. 문자 3개 썼기 때문에 식 3개만 찾으면 연립을 통해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A, B, H라고 잡은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주면 64는 A의 제곱 더하기 3C-B의 제곱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여기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써주면은요. 25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36은 A제곱 더하기 B 플러스 C의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금 뭘 구하는지 한 번만 확인하고 갈게요.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4C의 값을 구하면 되니까 문자 C의 값만 알아내면 되겠네요. 연립하기 위해서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제곱 더하기 9C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6BC 하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BC 하나.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5라 했으므로 요 값을 25라고 바꿔낼 수 있겠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5라고 바꿔낼 수 있겠네요. 자, 값을 넣어서 다시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64는 25 더하기 9C제곱 마이너스 6BC. 자, 밑에 식은요. 36은 25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BC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요. 우리는 C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BC의 곱을 없애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숫자가 너무 크네요. 한 번 더 정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25를 옆으로 넘겨주시면은요. 64에서 25를 제외한 얼마의 값이 나오나요? 39의 값이 나옵니다. 39는 9C제곱 마이너스 6BC. 자, 여기 36의 값을 넘겨주시면은요. 12일은 C의 제곱 플러스 2BC가 되므로 양변에 333을 곱하여 33은 3C제곱 6BC로 한번 바꿔서 위아래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한 값이요. 얼마로 나오나요? 자, 72는 12C 제곱으로 나오는 상황이네요. 따라서 C제곱은 6이다. C값은 루트 6. 즉 우리가 4C 값을 구하고 있는데 C값이 루트 6으로 나왔으므로 답은 4루트 6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5번 문제입니다. 집합 A 1, 2, 3, 4, 5, 6, 7에 대해서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B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우선 가 조건에서요. B는요. 공집합이 아니라고 나와 있고요. 나 조건에서 B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X가 B의 원소이면 X의 값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B는 지금 1, 2, 3, 4, 5, 6, 7의 부분집합 속에서 3 이상인 원소들만 갖고 있어야 되므로 1과 2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3의 입장에서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4도 두 가지, 5도 두 가지, 6도 두 가지, 7도 두 가지가 돼서 32가지인데 가조건에 의하여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한 개를 제외한 31가지가 답이 됩니다. 자, 4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두 집합 XY에 대해서요. X와 Y의 연산의 정의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상황은요. 다시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A집합이 1, 2, 3, 4, 5로 정해져 있을 때 A와 B의 이 부분이 모두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B의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됐을 때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서로 같은 경우에 가능하겠죠. 서로 같은 경우에는 서로 빼도 공집합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집합은 A집합과 같기 때문에 1, 2, 3, 4, 5의 합인 15를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 U가 1, 2, 3, 4, 5라고 지금 정의가 되어 있고요. 값이 나와 있고요. 부분 집합 X에 대하여 SX를 집합 S의 모든 원소의 합이라 하자.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선 A는요, 이 U에 들어있는 지금 부분 집합인데요. 최소,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최소 1이라는 원소 하나를 가졌을 때의 합 1 가능하고요. 최대 1, 2, 3, 4, 5라는 모든 원소를 가졌을 때 15가 가능하여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와 B의 합집합이 B라면, 즉 B 속에 A가 들어있다면 A의 합집합에 A집합의 합과 B의 집합의 합의 크기가 이렇게 유지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바로 모순이 보이죠? 같은 경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A, B가 같다라는 표현 자체에서도 이 모양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니은번은 틀렸네요. 자, 디귿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집합의 합이 전체 집합의 5로 나눈 값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전체 집합의 합이 15이므로 교집합의 합이 지금 3이다 라고 주어진 상황이네요. 그리고 S 전체 A와 B의 합집합의 합이 전체 집합의 합과 같다. 즉 여집 전체 집합 자체가 이 모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것의 합과 이것의 합이 18이냐라고 묻고 있네요. 그러면 한번 잡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합을 3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의 합은 어떤 A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모든 합집합이 15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곳을 12-A라는 값으로 잡을 수 있겠네요. 지금 여기에 쓴 값은 이 부분의 합, 이 부분의 원소의 합, 이 부분의 원소의 합을 쓴 상태예요. 근데 SA라는 거는 이 부분을 말하니까 A 플러스 3값을 의미하는 곳이고요. SB라는 값은요. 이 부분의 합을 말하므로 15-A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가 사라져서 18이 답이 됩니다. 그러면 기억 디귿 4번이 답이네요. 자, 4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연수 A, B의 공약수의 개수를 NAB라 하자. 지금 정의가 또 새롭게 나와 있네요. 전체 집합 U는요, X가 원소인데 이 원소는 100 이하의 자연수로만 이루어져 있대요. 이것의 부분 집합 AKA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네요. AKA는 X가 원소인데 이 X는 A와 X가 공약수의 개수가 K개인 것들을
원소로 한다라는 뜻이네요. 지금 이렇게 문자로 말해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기억해서 한번 숫자로 이해를 해보라고 나와 있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번에 A1 3이 무엇인지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X를 원소로 할 건데요. 이 X라는 거는 N. 자, A 자리에 3이 들어왔죠. 3과 X의 공약수의 개수가 K개, 즉 한 개인 것들을 모아주란 뜻이네요. 그럼 여기에서 4가 원소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3과 4의 공약수 개수가 한 개라면 원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서로소니까 한 개죠? 1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번을 보도록 할게요. 니은번에서는요. S, 3, 4의 값을 물은 상태네요.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는 X인데 이 X는 4와 X, 이 X의 원소의 공약수의 개수가 총 3개가 되는 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 자체가 1, 2, 4로 공약수가 딱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X는 4의 배수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100 이하의 4의 배수는 25개이므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디귿번도 마찬가지로 A to A가 어떤 X를 원소로 하는데 이 X는 A와 X의 공약수의 개수가 딱 2개만 나와야 된다네요. 아하, 그리고 여기가 소수라는 전제도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소수는 모든 거의 개수와 지금 원소의 개수, 이거를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를 찾고 있군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A값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가우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소수와 소수의 배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모두 1과 자기 자신, 소수의 배수가 돼야 되겠네요. 죄송해요. 소수의 배수가 됐을 때 1과 그 소수 자기 자신 A로 공약수가 2개가 되겠네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니은번에서 4의 배수를 구했던 방법처럼 이거의 배수로 값을 구해주면 A분의 100개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이 소수가 100과 나눠 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우스를 씌워서 소수 부분을 제외시켜주면 원소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답입니다. 자, 다음 4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두 집합 A와 B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요. 우선 B와 X의 합집합이 B라는 뜻은 B 속에 X가 들어있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A와 X의 교집합 자체가 개수가 2개다라는 말은 AB, AC, BC 이 세 가지 경우만 지금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요. A, B, C, D라는 원소의 부분집합이어야 되고요. 무조건 A, B, C 중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요. A, B는 들어있고요. C가 들어있지 않는 경우가 있겠네요. 이 경우에 D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2가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요. A와 C가 원소로 꼭 존재하고요. B가 들어있지 않는 경우 D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2가지 존재하겠죠. 자, 세 번째 B와 C가 꼭 들어있고 A가 들어있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D가 들어오고 나가고 2가지 존재해서 총 6가지를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의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집합 S가 A, B, C로 존재했을 때 이것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X가 다음 두 조건에 만족한다. 이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분 집합을 원소로 한다라는 말이 생소해서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집합 S가 가질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부분 집합의 원소를 한번 싹 적어볼게요. 공집합 A, B, C A, B, A, C, B, C, A, B, C로 총 4가지의 원소를 적을 수 있는데요.
것들을 하나의 원소로 보고 넣고 안 넣고 한 집합이 지금 X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가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조건은요, 하나, 여기에서 어떤 것이 들어있다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도 다시 그 X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A라는 원소가 X에 있다면 이 A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 즉 BC를 부분 집합으로 하는 것도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짝꿍을 지어줄 수 있어요.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될 것. 자, 이 둘은요, 반드시 같이 들어가 줘야 되고요. 이 둘도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둘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되고요. 이 둘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선 이 자체는 이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X라는 집합을 넣어놓고 자, A, B, C를 넣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소 안에 들어있죠. 즉 A가 이거였다면 전체 S에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X 속에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B 조건을 안 했네요, 또.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만족하죠? 근데 나 조건에 의해서요, 이게 여기에 들어있고요. 이게 여기에 들어있다면 이거 둘을 합한 A, B, C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겠죠? 나 조건에 의해서요. 근데 이게 있다면 가 조건에 의해서 항상 공집합까지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소는 단독으로 들어올 수 없고 이렇게 짝꿍, 이렇게 짝꿍, 이렇게 짝꿍 또는 이 전부가 들어오는 경우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 개, 이렇게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래서 이 조건, 가나를 만족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는 총 5개밖에 안 됩니다.